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딩 동네입니다. 좀 어색하죠?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리액션 이런 것들이 조만간 아마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코딩 동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저희가 웹동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름을 과감하게 버리고 코딩 동네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바꾼 이유는 웹 동네 하니까 웹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동네라는 건 버릴 수 없고 저희 딴 동네, 제 닉네임은 땅 동네, 그 다음에 기존은 웹 동네, 그래서 코딩 동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딩 동네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동영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할 건데 아마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할 거고 저희가 아마 첫 번째로 선보이게 될 내용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스터디 맵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터디 맵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예, 아마 자세하게 이 스터디 맵도 아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 스터디 맵 기반으로 스터디 가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샘플 맛보기 이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스터디 맵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낫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코딩 동네 스터디 맵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터디 도움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스터디 맵 보면 해결 다 돼. 왜?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스터디를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스터디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늘어요. 예, 백날 해봤자 쓸모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은. 예. 예를 들어 초보자가 클래스 배우거나 함수 배우거나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특정한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을 핵심만 팍팍 집어가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대부분 공부하고 나서 끝이야. 예를 들어 뭐 폰문 안다 그러는데 막상 폰문 갖고 1357구 찍어보세요. 세상에 플러스만 썼지 플러스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 맵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했잖아요. 핵심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예, 실력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미션이 빡 있어요. 그것도 수준별 미션. 막 어려운 거 말고요. 요 정도 배웠으면 기존에 배웠던 내용 플러스 해가지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내용들로 예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혼자 하더라도 또는 사수가 없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물어보기 좀 너무 부끄러워.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드릴게요. 이런 컨셉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스터디 맵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앱을 만들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자, 다시요.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스터디 맵은 우선 프론트 엔드 관련된 스터디 맵으로 우선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뭐 파이썬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 있죠. 자바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런 스터디 맵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근래 2019년 1월 16일이거든요. 지금 그때쯤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편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건 어머니 제 생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 돼요. 우선. 자, 다시. 개발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 돼요. 프론트에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정해야 돼요. 그런 게 일단 큰 그 스텝이거든요. 일단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보자 큰 숲을 보고 싶어도 못 봐. 어려워.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큰 숲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모든 이 프론트엔드 기본은 퍼블리싱 기초인 것 같아요. 마크업을 할 수 있어야 화면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 퍼블리싱을 안 하고 막 넘어가니까 나중에 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뭐 예를 들어 폰문이나 if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좀 화면에 나타내게끔 하면 프로그램도 재밌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콘솔에 뭐 찍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퍼블리싱 기초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블리싱 기초를 하면 HTML 기초, CSS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뭐뭐를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 끝났다. 그럼 뭐 하냐?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탭 메뉴, 뭐 아코디언 메뉴 그런 것들을 퍼블리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실전 그 감을 익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아무튼 요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 지금 이렇게 보시죠. 하나씩 올라가죠. 레이아웃 제작하고 UI 부품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폼 게시판 제작, 그 다음에 사이트 제작.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퍼블리싱 기초가 끝나면 다음 이어서 할 게 HTML5, CSS3 퍼블리싱. 똑같습니다. 마크업만 좀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크업 뭐뭐 알아야 된다. 예상 스터디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선택자 추가된 게 엄청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 기초, 그 다음에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 이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실전 이런 컨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퍼블리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퍼블리싱 실무 요거 하면 돼요. 개인 사이트 만들고 회사 사이트 만들고 쇼핑몰.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UI적인 디자인 같은 걸 다 드리고 이 기반으로 해서 퍼블리싱을 해보세요. 이러면 좋은데 아직 이 부분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좀 그럴듯한 퍼블리싱 그 사이트를 만들려면 이 디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그 제공해서 자, 이 재료까지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상 소요 시간은 90분이니까 90시간이니까 이내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퍼블리싱 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TML5, CSS3 이쪽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HTML로 만들어진 걸 HTML5로 짠 변환해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로 조만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분 걸리는 이렇게. 스터디 개수는 7개고 총 17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빨간색 쪽 부분이 퍼블리싱 쪽. 이제 요 하늘색 부분이 무슨 쪽이냐? 바로 스크립트 쪽입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는 크게 엄청 많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정했습니다. 시간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래서 요 코어 문법에는 변수 연산자 뭐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록도 있는데요. 왜 이런 부록이 들어가냐? 바로 그 예를 들어 형변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형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냐? 바로 함수하고 메소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선을 알아야 되냐? 바로 함수의 개념과 클래스 개념을 알아야 돼요. 즉
형 변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함수와 클래스는 여기 보세요. 여기 코어 문법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문법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뭘 우선으로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빠지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기서 그 가이드를 다 해줍니다. 여기 말이 왜 부록이라고 붙었을까요? 왜? 여러분이 형변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함수를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함수의 개념과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부록에서. 그래서 형변화를 딱 가갖고 함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함수네? 이거 클래스네? 클래스 문법이네? 메소드네?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부록이. 이런 내용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없습니다. 딴데. 예를 들어 이거 한번 가보죠. 여기 보면 이제 형변환 배운 다음에 조건문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 책들 보면 다 조건문 if 보면요 콘솔 찍고 그냥 끝이에요. 너무 재미없어. 예, 그러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에 jQuery를 사용하잖아요. if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f에서 버튼 하나 클릭하면 탭 나오고 버튼 하나 클릭하면 탭 사라지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if만을 배우면. 근데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패널을 만들려면 그 도움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퍼블싱. 근데 그걸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있는 게 jQuery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부록 3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jQuery거든요. 뭐냐? jQuery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jQuery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때쯤에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 배우지만 요때 최소 여러분이 코딩을 안 하더라도 jQuery를 활용해서 조건문이나 방법문을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네 너무 짜임새 있어. 네, 깜짝 놀래.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이와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이걸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변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고 초보자 할 때는 뭐만 배우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변수를 여러분이 배운 사람이야 변수를 왜 사용해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네. 이러면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이렇게 팍 짚어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이 끝났다? 그러면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미션들을 풀이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 그 스터디 맵이 구성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은 따라만 아이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네. 네. 그래서 이런 최종 미션도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하나씩 변수편에서 연산제편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냥 한번 구경하자라는 거죠. 프론트 동네 뭐 큰 그림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기초라면 코어 문법, 그 다음에 함수 단위 프로그래밍, 코어 라이브러리, 그 외에 jQuery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이 기반으로 UI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함수 기반 UI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간단한 것부터 탭 메뉴, 탭 패널, 이미지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되면 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초가 끝났다? 그러면 스크립트 기초 2가 있거든요. 사실은 jQuery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우선을 하고 jQuery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런 지루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우선을 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끝났다, 기초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중급으로 갑니다.
중급은 이제 클래스 단위 코딩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jQuery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 클래스,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문법 중에 프로토타입이라는 문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jQuery 플러그인들 많이 쓰죠? 사실 그 플러그인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 프로토타입 문법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쓰고 그러고 좀 고급 단계에 접어든다? 그러려면 요 클래스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플러그인, 그다음에 UI 개발, 웹사이트 제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긴 하는데요. UI 개발자, SPA 개발자 두개 트랙 아니 다시요. 크게 투 트랙으로 가거든요. UI 개발자 할래, SPA 개발자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줄 건데 SPA UI 개발자다 그러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기본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UI 컨텐츠만 만드는 거예요. 1단 메뉴, 2단 메뉴, 아코디언, 쇼핑몰,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더 A, B, 이미지 슬라이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만드는 스크롤 스파이, 그 다음에 갤러리까지, 예, 메이슨리 같은 그런 갤러리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여기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저 위쪽에서 배웠었던 HTML5 CS3를 활용한 UI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CS3를 만나는 순간 HTML5는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UI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CS3를 배우면 장난 아니게 됩니다. 기존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루시아 같은 컨텐츠를 CS3를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미션을 주고 여러분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랑 같이 개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력 쑥쑥. 궁금했던 것도 다 풀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SVG를 좀 많이 쓰거든요. 참고로 저도 SVG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내용도 SVG를 활용하는 겁니다. 스터디맵. 그래서 스터디맵에 SVG의 기본적인 거 배우고 이런 좀 고급적인 거, 클리핑, 마커 뭐 이런 것들 배우고 효과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만들어 보고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고. 참고로 CS3와 SVG 애니메이션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SVG 애니메이션은 완전 멋져. 패스 그리고 그 패스 따라서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UI 컨텐츠 개발자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면 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퍼블싱은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HTML5 CS3를 UI 개발자라고 해서 반드시 할 건 아니에요. 이건 패스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초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돔, 그 다음에 jQuery, 클래스 이렇게 UI 개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UI 개발자고 SPA 개발자는 여기서 좀 더 갑니다. SPA 개발자는 사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빠져가지고 참고로 주황색 부분이 이제 SPA 개발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SPA 개발자는 기본으로 요 A작 정도는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A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자바스크립트 돔 A작, 자바스크립트 A작, 그 다음에 jQuery A작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작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기본 요 A작 기초, 즉 자바스크립트 A작을 알고 나서 jQuery A작을 하면 너무 쉽거든요. 왜? 이 내부에 A작이 들어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SPL 하려면 에크마 2015 문법을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알아야 되는지에서 이렇게 쫙 정해 놨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요즘은 또 흐름이 자바스크립트 에크마 2015에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뷰나 리액트나 이런 것들, 참고로 타입스크립트 앵귤러는 이미 타입스크립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뷰나 리액트 업데이션 되는 이유들이 다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코딩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고급 과정. 이제 타입스크립트 기반 OOP를 이제 이때 배우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OOP를 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는 OOP 문법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OOP 문법이란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접근 지정자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있어. 그래서 좀 더 멋지게 OOP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뭘로? 네, 타입스크립트로.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기능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 OOP적인 내용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어. 그럼 또 어디로 가냐? 핵심 라이브러리. SPA까지 왔다는 건 곧 뭐냐? 풀스택입니다. 거의. 그래서 서버 하나는 서버 언어는 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노드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드도 핵심적인 부분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 기초 문법 배운 다음에 데이터 연동, 그 다음에 웹팩. 참고로 뭐 노드나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나 SPA 가면 기본으로 웹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노드 기반의 웹팩.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됐어요. 요게 이제 워밍업. 이제 SPA를 기본으로 배울 준비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뭐 해야 되냐? 바로 요 이제 참고로 리액트나 이런 걸 나오기 전에 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백본 맞나? 하도 오랜만에 이름을 얘기를 하네요. 저기 책이 있을 텐데 까먹었네요. 맞을 거예요, 백본. 예. 이런 MVC 프레임워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뭘로 다 정리가 됐냐? 리액트, 뷰, 앵귤러 요 세 개 정도가 이제 양분돼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모르는 또 SPA 그 프레임워크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근래 2019년 1월 16일 이 시점에서는 SPA 프레임워크 중에 이 세 개가 가장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골라서 하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그럼 하시면 돼요. 예. 하지만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하는 방법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짜임새 있게 또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뷰를 한다. 그러면 환경 설정하고 디렉티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제 중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기본 CLI를 쓰거든요. 참고로 CLI 3.0이 나와가지고 좀 더 쉽게 SPA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 끝났다? 그럼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든요. 뭐 부트스트랩 기반 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추천해 드린 게 엘리먼트 UI라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만든 건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 연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 서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본 그 프레임워크도 아니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토어를 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스토어 관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에 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걸 다음에 볼 때 뭐 추가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건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SPA 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심플한 메모장을 만들면서 쇼핑몰 쪽을 심플하게 SPA로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는 것도 있어요. PWA라든지 또는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렉트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쫙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다라는 거.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스터디 맵 코딩 동네에서 지원할 스터디 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제 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프론트 엔드 UI 개발자 대기,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SPA 개발자 대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참고로 제가 퍼블리셔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건너뛸 것 같아요. 바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변수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예제들을 아마 같이 따라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 중이니까요.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네. 많이 기대되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13분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맨날 피곤합니다. 그래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네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멋지게 하던데 저는 너무 수줍겠네요. 네. 아무튼 좀 더 재밌고 좀 더 유익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람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정식적인 말이 꼬였네요. 예,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